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저는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예. 어. 1호가 되었습니다. 1호가 되었네요, 여기서.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전 다행히도 후유증이 없어서. 다행이다. 네, 지금 저는 뭐 알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들 걸리니까 요 근래에. 그래도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조심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행복한 봄,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네.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댓글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플로우를 정복했습니다. 헐.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정복을 한 걸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네, 댓글을 좀 몇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팟빵에 올라왔던 것들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편에 올라갔던 모녀 관계 영업화가 있었죠. 거기서 글렌짱님이 역시 나의 소울메이트. 글렌짱님이 믿고 듣는 창마님 바로 재생 갑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돌돌님도 저의 영업을 듣고 이건 들으면 안 돼 하고 바로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너무 무서울까봐 좀 걱정을 하셨는데 돌돌님께서 왓챠에서 디액트를 보셨대요. 근데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게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디액트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실화래요. 그래서 되게 끔찍함과 안쓰러움이 공존하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강추한다고 해서 배우들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플로. 플로에 댓글 엄청 많던데요. 세상에 어떡하지? 너무 많네. 좋은 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듣는 내내 꼭 같이 보는 듯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였다. 이런 감성이 너무 와우. 좋다. 뭐 다른 오디오 플랫폼에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영화가 되게 궁금해졌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쾌하네요. 잘 듣고 갑니다. 사실 전 이거 보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저희가 어스 때는 진짜 더 정제되지 않고 막 그쵸. 진짜 할 말만 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맨날 웃는 거 다 터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좀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추천해주신 영화 보려고 왓챠를 결제하러 갔대요. 세상에. 왓챠 우리한테 네. 아무튼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웃음소리가 중독적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되게 웃기다? 이분이 다들 닉네임 뜻이 너무 웃겨요. 저는 초밥을 좋아하니까 촉압으로 해도 되나요? 저도 껴주세요 이러는데 이분의 닉네임 뭔지 알아? 뭐예요? 회 전문대학 수석 졸업생.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요.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팟빵도 있고 플로도 있고 파티에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도 있어요. 애플 팟캐 빨리 읽어줘. 이게 4월 8일에 올라온 거 말씀인 거죠? 아이고, 제목. 제발 자주 업로드 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네, 저 와플릭스 들으려고 팟캐스트 깔았어요. 이거밖에 안 들어요. 언니들이 추천해주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꼭 찾아서 보고 있어요. 최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앞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더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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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콘텐츠는요, 바로 영화고요. 코다입니다.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수상을 했죠. 작품상 외에도 나무조연상도 받고 되게 좋은 성적을 낸 음악에도 상을 받았고 다관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션 헤이더 감독이 이제 감독도 했고 극본도 쓴 그런 작품입니다.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루비가 주인공이에요. 루비는 엄청나게 끈끈한 가족들 이제 그 구성원 중에 딸내미예요. 근데 루비는 농인인 부모 사이에, 그러니까 청각장애 부모 사이에 태어난
성인이자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유일한 성인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랑 이제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 혼자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른 성인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동시 통역을 이제 수어와 이제 말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동시 통역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랑 거의 내내 좀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루비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이고요. 그런 나이에 이제 가족하고 내내 붙어 있으니 조금 부처하기도 하죠. 그러다 이제 짝사랑하는 아주 잘생긴 마일스가 있는데 이 마일스가 합창단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갔다가 이 루비가 노래도 좋아하긴 했지만 원래도 자기가 하는 걸 근데 너무 이제 노래를 자기가 부르는 걸 사랑하고 또 실제로 재능이 엄청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노래를 너무 잘해. 그 재능을 이제 한눈에 알아본 선생님이 또 있죠. 약간 은사 같은 이 선생님이 얘를 놓칠 수 없다. 얘를 이제 버클리 음대에다가 보내야겠다. 근데 마침 이제 짝사랑하는 마일스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네?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 도움으로 음대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빠가 직업이 그 어부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따라서 오빠랑 같이 고기잡이도 하는데 그런 일도 하면서 음대 오디션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심히 사는 루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상도 많이 받고 누구나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여기 누군가가 별로라고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잉? 혹시 창마? 혹시 본인이 아닌지. 저부터 까겠습니다. 저는 재생입니다. 뭐지? 뭐지?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이거 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좀 이상하게 기대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이 세계를 넓혀주는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다가 되게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고 특히 제목인 코다, CODA 이 단어도 뭔지 몰랐고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거라서 살면서 사실 진짜 특히 한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거의 같이 안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농인의 이야기 그리고 농인과 함께 사는 청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코다라는 영화가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 코다 영화 제작기를 살펴보면서도 제작자로서 그쪽으로도 폭이 좀 되게 넓어진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여러모로 좋아서 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조조는요? 저도 재생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조조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요? 예상 가능한 사람. 저는 이걸 처음에 개봉했을 때 샹마가 말씀하셨던 이유로 기대가 안 돼서 안 봤었거든요. 이게 저는 라라랜드 제작진이 만든 거라 해서 음악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처음에 받아들였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음악 영화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좀 봤었던 것 같아서 처음 개봉 당시에 뭔가 하이틴 영화에 음악도 뭐 크게 튀는 게 없나? 이런 생각에 안 보다가 이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음악 영화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마케팅을 라라랜드로 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접근을 음악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토리랑 코다, 루비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영화였던 것 같고 저도 진짜 제가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보면서 이렇게 루비가 살아가고 있고 나도 그 부분을 이제 더 많이 보고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잘 봤어요. 네. 세우는요? 뭐지? 근데 저는 찜이에요. 와우. 애플 TV 컨텐츠 최초로 이렇게 상 받은 거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그냥 수상 내역 이런 거 모르고 봤으면 좀 재생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약간 조금은 아쉬웠었어요. 좀 무난한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웰메이드긴 한데 진짜 그냥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찜인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좋은 점들에 다 공감을 하는 게 많고요. 저도 이제 농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 주변인들의 삶을 상상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었던 건 되게 좋았었어요. 네. 꽁치는요? 저의 맨 마지막이죠. 저 찜으로 봅니다. 저는 재생입니다. 틀렸네. 나가긴가 순간. 나도 약간 쫄았다.
근데 약간 저도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영화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냥 그랬어요. 약간 내러티브가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맞아. 좀 아까 전에 뭐 조조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런 영화일 것 같아서 안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런 영화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코다의 삶이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약간 그 평론가들의 그 이야기와는 좀 다른데, 오히려 아카데미에서 이 상의 작품상을 준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맞아, 사실 그건 되게 그래. 작은 영화관에서 뭔가 발견해가지고 틀어주는 그런 영화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작품상을 받은 덕분에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다와 또 어떤 농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은 수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족 영화, 성장 영화 했을 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딱 그 문법 따라서 가는데 맞아. 그 농인 가족과 코다라는 설정이 되게 신선하고 식상하지 않게 계속 끌고 갔던 거는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또 아예 그냥 농인 얘기만 또 했었어도 좀 감상이 음. 달랐을 것 같은데 이 코다라는 존재 때문에 음. 새로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코다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Children of Deaf Adult더라고요. 그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청인 아이이고 농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뭐 보청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 들리는 정도의 농인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입모양 정도로 읽어도 충분히 뭐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아예 들리지 않거나 수어를 쓴다거나 되게 다양한 분이 있고, 그것만큼이나 이제 코다도 앞에 단어가 더 붙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OH가 붙는데, 이게 only hearing이라고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한 청인,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루비의 삶이 생생하게 아까 보여준다고 이제 얘기들을 다 했는데, 좀 어떤 점들이 인상 깊게 남았는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어린 나이에 좀 자기 혼자 들을 수 있고 자기가 가족의 약간 다리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과 가족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되게 어린 나이에 계속 있었다는 그 부담감이나 뭐 약간 그 10대의 답답함 이런 게 너무 연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게 그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아요. 또 그 루비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심경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구성원마다 또 걱정하는 게 다르고 이런 거가 잘 섞여가지고 진짜 너무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루비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이제 농인들 사이에서 자랐고 원래 어릴 때는 가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인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수어를 하지만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이제 잘 드러났고 그게 청인의 그 발화랑 조금은 느낌이 다른데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루비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뭔가 진짜 한 번도 상상을 그냥 해본 적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디테일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사건에 엄청 큰 영향을 맞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루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게 이 루비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떤 그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되게 몇 마디 말로도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또 루비가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게 저는 너무 인상 깊었는데 얘의 일상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특히 되게 좋았던 장면이 그 미스터 보이한테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너 노래할 때 어떤 기분이야?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맞아. 말로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수화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뭐랄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화로만 하고 뭔가 자막 처리 전혀 안 했는데도 뭔지 알겠는데 또 더 좋은 거는 뭔지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서 노래할 때 기분이 정말 엄청나게 좋다는 거를 말로 이렇게 정말 좋아라고 하면 정말 좋아라는 말에 갇혀버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수화로 표현을 하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엄청난 기분이겠구나라는 거를 상상을 하게 돼서 되게 멋졌어요. 딱 그 장면에서 루비 맡은 에밀리아 존스 이 배우가 연기가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걸 그 장면에서 처음 진짜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수화와 표정과 내가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청인인 배우로서?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 그 생각하면 감독도 되게 대단한 게 각본을 쓰면서 연출까지 할 때 진짜 언어를 2개를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감수, 뭐 조언 이런 것들을 받긴 했겠지만 통역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테고 통역가한테도 그런 점이 너무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전 좀 재밌었던 부분이 어쨌든 루비는 청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이 농인 가족들은 약간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데 그 가족의 집안에서는 루비가 혼자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루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 약간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디오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래서 그건 저도 그걸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니까 약간 충격받은 거예요. 맞아. 아, 당연히 저렇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루비가 혼자 답답해하고 약간 짜증내는 그 장면이 되게 별거 아닌데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맞아. 저도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었어. 숙제하는데 맞아. 가족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어폰 딱 끼는 그 장면이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인 맞아. 가족은 더 시끄러울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왜 가족이 그러잖아요. 너 식탁 앞에서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예의 없는 거라고. 그것도 너무 그니까. 배려 너무 없어. 너무 웃겨. 그 막 틴더 띠링띠링 계속 그러고 있고 막.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전 오빠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맞아. 그 맞아, 친구 표현에 따르면 약간 핫보이 같은. 또 부모하고는 또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 게 조금씩 드러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랑 친구 엄청 플러팅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막 이제 문자로 막, 물론 그 친구가 이제 수어를 못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로 뭐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 젊은 세대로서 뭔가 청인인 동생에게 더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 농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 자기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순히 막 루비가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갯바위 같은 데인가? 그 근처에서 왜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 루비한테. 너 없을 때도 우리 가족은 잘 살았어. 그게 되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되게 나는 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또 뭔가 분명히 소리를 내지 않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 엄청 격정적이면서도 막 그게 되게 전해져서 그 씬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대화가. 맞아. 맞아. 저도 그 오빠 되게 좋았는데 캐릭터가 보면 아빠랑 엄마는 조금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계속 뭔가 루비를 데리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러고 아빠 같은 경우는 막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그냥 가족들한테는 얘기하고 막상 가서 말 잘 못하고 막 이런 걸 보이는데 오빠는 그래도 내가 뭔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왜 술집에서 약간 시비 걸렸을 때도 뭔가 자기는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사운드로 안 나오니까 바로 냅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래서 되게 당당한 게 되게 보기 좋았어. 이 영화를 약간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딴 그 누구도 아니고 저는 오빠였던 것 같아요. 완전 동의. 그 복잡함을 되게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편으로는 되게 세대가 다른 젊은 세대의 농인으로서의 주체성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청인인 동생을 둔 오빠로서 가족 안에서 느끼는 그 묘한 갈등들 그런 것도 너무 잘 드러나고 보면서 되게 계속 고민하게 했던 것 같아. 뭔가 저 오빠는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 단순한 게 아니라 좀 더 깊이가 있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저는 아버지 캐릭터가 아빠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았는데
물론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표정 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았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연기를 할 때 특히 저는 그 앞쪽 단에 좀 재밌는 장면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영화 같았거든요. 엄마와의 그런 소동.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리고 그 마일스 왔을 때 이제 서로 좀 난처한 상황에서 특히 부모님은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손으로 막 설명하는데 이거 자막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 너무 이거를 뭔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할 때 표정이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어디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청인 중에서 상대방의 입모양에 조금 더 집중하고 표정을 보통 청인들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을 보고 누가 혹시 코다냐고 물어봤던 뭐 어디서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완전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인이기 때문에 이 수어를 할 때 손으로도 하겠지만 이제 표정으로 더 많이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역동적이라서 특히 재밌는 얘기 할 때나 좀 되게 유쾌하신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었고 근데 이게 극렬하게 대비되는 게 그 앞에서는 되게 재밌는 얼굴이었다가 뒤쪽에서 그 장면 그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루비의 이 목에 떨림을 느낄 때 그 표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눈물 나. 이거 진짜 진짜. 어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일까? 뭔가 아이가 노래 재능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부모. 그게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대비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빠의 맞아요. 역할이. 맞아, 이 진짜. 배우들이 진짜 표정이 다 너무너무 좋았어. 그니까.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니까. 루비도 그렇고, 다 음.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저 그 장면 진짜 베스트 장면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 장면도 진짜 좋았잖아요. 그 막 어디 말하는지 알죠? 그 어디죠? 발표회 할 때. 근데 그 연출이 나올 거는 같았다는 생각을 되게 했는데 맞아. 예상은 그래도 진짜 나오긴 했고. 했어. 근데 진짜 나왔는데 이게 음. 그냥 청인들 그 기준에서 왜 갑자기 고요해지는 걸 표현할 때 뭐 살짝 화이트 노이즈 있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완전 침묵 빡 이렇게 되는 거 아예 뮤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감독 그 읽어보니까 인터뷰를 이 오디오 쪽에서 스태프들은 뭐 그렇게는 안 된다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는 약간의 소음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넣어야 된다. 이게 조금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아예 이 제거하는 거. 근데 감독 입장에서 이건 되게 부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거의 노래를 끝마칠 때까지 이어진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저도 거의 하나도 안 들려줬잖아. 그냥 어떤 연출 방식으로서 조금 뮤트되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맞아. 장면이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좋았어. 가족들이 입모양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랑 계속 겹치니까 맞아요. 좀 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맞아,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냥 연출로 느껴지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 정말. 막 다른 분들 눈물 흘리는 분도 나오고 박수 치고 있고 다양한 관객들을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아빠의 표정이랑 그게 교차 편집되는데 맞아. 제가 그 순간은 아빠가 된 것 같다는 감정을 확 받았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연출하려나? 방금 창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상 가는데 이랬는데 그 예상 간 거에 제가 확 맞은 거죠. 맞아.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장면이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막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농인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청인들 사이에서 캐치를 하는지라던가 또 이렇게 두리번 거릴 때 우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바로 버클리 보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바로 설명이 되는 게 되게 연출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맞아.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 감독님 진짜 멋있네. 이런 우리는 막 약간 무난한 연출, 예상 가능한 연출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지만 하지만 그 이상의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밀고 나간 거잖아요. 연출을. 맞아요. 우리 다 거기에 딱 당했잖아. 네, 그리고 저를 올렸죠. 멋있다. 그렇지, 울렸지.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 멋있다. 저는 그 루비가 그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꼭 자기가 말을 더 할 줄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연출이 좀 조금씩 나온 게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자기 딴에는 내가 가족들과 뭐 연결해서 뭐 통역을 해줘야 되고 뭐 자기가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오빠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참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혼자 책임감 되게 크게 갖고 있고. 근데 막상 학교에서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이고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또 마일스랑 얼굴을 마주보는 게 뭐 부끄러워서 등을 대고서 뭐 이렇게 교감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진다는 거나 그 선생님한테 수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결국 보면은 루비가 가족들과 좀 끈끈하게 보이는 것도 단순히 이제 말이 아니라 그냥 소통을 이미 잘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군데군데 넣어놓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약간 세호가 지금 얘기한 장면 중에 마일스랑 등대고 노래 연습하는 그 장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약간 로맨스 담당으로서. 귀여워. 귀여워. 예. 저 엄마 캐릭터도 좀 되게 묘했는데 엄마가 또 그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되게 입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루비가 이제 버클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농인으로서 뭔가 의사소통을 대신해서 해줄 청인의 부재를 되게 우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애기를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좀 되게 입체적이었고 보통 같으면은 막 엄마 좀 나 희생하면서 그래 가렴 너의 꿈을 위해 처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의외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좀 자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막 옷 입는 스타일이나 화장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가 막 화장 스스로 이런 좀 얘기하고 여러모로 신기한 캐릭터였어요 엄마가. 저희가 최근에 그 모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했어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포인트도 재밌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루비가 태어났을 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뭐 맞아.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랬나? 사실 뭐 들을 수 있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나쁜 엄마가 될까 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게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 포인트도 되게 많은 얘기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농인 엄마로서 아이가 성인일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루비 입장에서의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그 엄마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 솔직히 그게 훨씬 저는 없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농인 여성으로서 성인 아이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느낌? 맞아. 맞아. 이번에 이렇게 코다가 소개가 되었으니까 다음엔 또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 딱 하나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오, 기대된다. 저는 그 장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미스터 V가 교육시킬 때 너 자꾸 예쁘게만 내려고 하잖아. 그러지 마. 뭔가 너가 처음에 학교 왔을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확 질르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뭐랄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벽을 하나 깨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트이는 어떤 거를 해줬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오디션 장면에서 얘가 노래를 이렇게 그렇게 안 불렀어요. 시원하게 내지르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매우 아쉬웠습니다. 뭔가 가족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더 그거에 포인트가 됐기 포인트를 맞춘 것 때문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연출에서 그 부분이 좀 생략돼 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엔 더 힘없게 부르다가 한번 틀려줬잖아요, 미스터 V가. 그래서 자기 실수인 척, 미안, 다시 해볼래? 하고. 그거 다시 조금 크게 불렀으니까, 뭐, 그 정도 연출로. 그 정도로 넘어갔어. 네. 그 미스터 V 너무 매력적이야. 뭔가 너무 좋아, 그 캐릭터. 너무. 약간 이런 영화에 필수적으로 꼭 나와줬으면 하는 사이다 츤데레잖아, 맞아. 또. 되게 전형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인데 네. 그래서 또 좋았다. 네. 이런 선생님이라도 있어줘야 마음이 편해요. 이 주인공의 이 너무 힘든 순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외부의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항상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영화에서. 맞아. 저희가 이제까지 연출이랑 캐릭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재생찜 나가기 얘기했을 때 막 제작기를 찾아보면서 더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제목을 발견했었는데 한국의 어떤 언론사 기사였거든요. 근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적 아닌 성취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기 나온 엄마, 아빠, 오빠가 실제 이제 농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인 배우들이 데프 웨스트 시어터라는 극단이 있대요. 여기 출신들이더라고요. 미국의 서부에 있는 농인들이 직접 이제 극단을 꾸려가지고 뭐 공연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셋 다 이제 여기 출신이었는데 처음에 이 엄마는 되게 저는 잘 몰랐는데 유명하신 배우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디 무슨 상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던 배우분인데 처음에 이분이 먼저 섭외되고 아빠랑 오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청인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엄마 역할을 하신 배우가 절대 반대. 그럼 나 안 나가. 약간 이렇게 강경하게 해서 농인으로 나머지도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뭐 장애인 캐릭터가 할리우드에서 전체 2%래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이 2%를 실제 연기하는 것도 실제 장애인 배우가 연기하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5%는 그냥 비장애인이 이제 장애인을 연기하는 식인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뭔가 장애인들이 이런 극단을 차리고 자기들이 계속 공연을 올리고, 이런 게 되게 진짜 기적이 아닌 성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코다에까지 이렇게 배역이 그러네. 가고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던 포인트. 진짜. 아, 이 시어터가 있구나. 아, 전 여자, 연마 역할한 여자 배우는 여기저기서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농인인 걸 몰랐는데 그 배우가 출연할 때마다 맡는 역할이 이제 농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배우는 농인이구나라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았었는데 뭔가 그런 시어터가 있다고 하고 그 시어터 출신들인 배우들이 이 영화에 대거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를 생각하면 진짜 성취다.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이길보라 감독님이 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였나? 그냥 영화였나? 그런 것도 제작을 하시고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을 하셨고 부모님이 출연하시는 그런 다큐입니다. 그 다큐 되게 잘 만들었다고 그때 상도 많이 받고 아마 그랬었을 네. 거예요. 감독님이 이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셨던 작품이고 이제 코다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코다라는 개념 자체를 그 작품으로 처음 접했었어요. 저도 그거 들으니까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게 이길보라 감독님이 이제 그 코다 당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코다 영화를 보고서는 셔네이더 감독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근데 이 셔네이더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지면에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이길보라 감독님도 어쨌든 자기 연출가잖아요. 그래서 연출가로서 이제 어떻게 연출했는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질문을 했고, 셔네이더 감독도 자기가 고민한 것들을 되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인들이 나오면은 숏의 사이즈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엄청 클로즈업하는 컷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 수어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쓰지를 못하잖아요. 농인들이 수어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위에 덮는 인서트 컷을 사실 쓰는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농인이 말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니까 말을 끊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뭐 따로 자막이 막 길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저는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청인 같은 경우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디오로 깔리면 뭐 되잖아요. 근데 이제 농인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제 언어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촬영을 할 때 농인들의 손이 역광으로 이제 안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 야간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통역사의 손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영화 같은 거 할 때 무대나 소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집을 꾸밀 때 거실에서 미국 되게 전형적으로 출입구를 등지게 소파를 배치를 했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자문 같은 걸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의 원형에 가깝게 서로 수어를 볼 수 있게 언제든 대화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도 이거 이제 몰랐던 포인트다. 막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시선에 맞춰서 보면 재밌겠다. 어떻게 찍었는지 분석해보고 싶다. 그쵸. 좀 재밌어서 제가 동료 중에 이 농인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물어봤거든요. 어떤 걸 느꼈니? 이렇게
인서트를 쓰고 싶으면 이제 이분할을 썼대요. 이제 아, 농인분이 계속 옆에서 이제 수어로 음, 말을 하고 있으면 인서트 필요한 것들 보여줘야 옆에 이제 하니까. 이분할로 깔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듣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제작자로서도 아 진짜 내가 만들어 본 것들이 얼마나 좁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네요. 그러게요. 준비하면서 우리의 팟캐스트를 농인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마 플랫폼이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플랫폼이 그런 것이 되어 있나? 이런 맞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 저도 이 영화 보니까 정말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불친절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었어. 아카데미 그 시상식은 얼마나 베리어 프리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걸 계기 삼아 뭔가 좀 많이 바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예전에 베리어 프리 관련해가지고 농인분들이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청인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굉장히 그 장벽이 높은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말 약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그게 진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뀌어야 돼. 비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보이도록 우리는 익숙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제작을 할 때. 화면에 뭔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는 거죠, 늘. 근데 이게 베리어 프리로 가자라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비장애인 관객들, 시청자들한테 불편함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든지. 근데 사실 베리어 프리로 정말 제대로 하려면 많은 불편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는 게 참 제작자로서는 굉장히 어떤 큰 결심을 해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콘텐츠 제작할 때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그냥 뉴미디어 콘텐츠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있어서 그걸 고려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걸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작력과 뭔가 저의 힘과 그런 걸 제작자로서 빨리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 하게 만드네요. 네, 최근에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음이 아픈 날도 많고, 답답한 날도 많고, 그런 와중에, 그래요. 그 오프닝에서 꽁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오스카에서 이 영화에 상을 준 것 자체가 또 되게 시사하는 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아무튼 오늘 코다 같이 보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 좀 나눠봤고요. 되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코다가 계실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댓글로,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팟캐스트 듣고, 또 코다도 재밌게 보신 다음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하나, 둘, 셋, 뚜뚜. 뚜.